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6월에서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 더위가 시작되고, 이제 장마가 곧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로 접어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1, 2, 3, 4, 5월, 지나고 6,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하반기 접어듭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12월 달에 설명에 이걸 수강하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이 내용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몇 가지를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또 모의고사 있었어요. 이걸 또 해설을 뒤에 바로 붙여서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이 어때요? 애기들이, 도로가에서 막 인도하고 도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근데 이게 결과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결과 예측? 교통사고 날 예측, 위험에 대한 감지를 못하죠.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자기중심성 관점도 있지만 어린 시절의 자기중심성 관점은 타인의 어떤 감정 또는 상황에 대한 이 메커니즘, 그 역학적 관계 이것을 갖다 두루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 교육학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역학적 관계. 출제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이론을 어느 부분을 범위를 갖다가 좁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집중해 줘야 될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1월 달 되기 전에 12월 달에 설명하면서 뭘 말씀드리냐면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하는 건 1월 이전에 벌써 끝나거나 아니면 1, 2월 달에 이미 하면서 이론을 마스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결과 예측을 못하고 아직도 어린애처럼 방황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면은 뭐 이것 자료 저것 자료 해가지고 다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론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느 거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공부하는 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에 빠지죠. 추론이 아니라 추측을 해요. 이 추측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추론은 뭐야? 근거에 맞게 하는 거고. 이게요. 근데 그 빠진단 말이지. 자 보세요. 뒤에 재밌는 얘기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미생지신이에요. 미생. 이게 중국의 노나라 때 말이죠.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처자와, 어느 날, 모일 몇 시에 다리 밑에서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냥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다음에 뭐야, 강물이 불어가지고, 다리 밑에 어떻게 나, 물이 막 휩쓸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미생이 거기서 그 여자를 기다리다가 빠져 죽었다는 고사가 바로 이게 미생지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보면 미생이라고 있잖아. 모르겠어. 그게 이거를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닐 거예요. 이 미생지신은 미생의 신의 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자 장자의 논쟁에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미련한 일이다라는 거지. 약속은 중요하죠. 약속은. 근데 이게 상황이 변화되고 그랬으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처음 것이 사실상은 어떻게 된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상황이. 아마 이 여성분도 야, 비바람 몰아치고 그러니까 그 남자도 안 기다릴 거야 하면서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출제라는 것이 2008년도에 한번 변했어요. 교육학이. 그래서 이게 객관식으로 오지선다로 됐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가, 또 뭐 전공도 그때 많이 변했어요. 전공도 객관식으로 확 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교직 논술이 없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험이. 뭐 오지선다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때 시험에서 뭔가 정교하게 객관식 문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선다형으로. 그리고 201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2009년도에 교육학 임용시험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범대 그 학장님들 교수님들 다 불러가지고 그걸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문건도 우리가 입수했어. 그건 대입인데도. 그래서 그때 pass or fail 그래서 시험을 갖다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쪽으로 생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온 게 2013년도에 뭐야? 바로 교육학 논술 시험으로 변화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교육학이라는 것이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객관식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그게 기출문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2013년도에
기출 문제의 지엽적인 부분을 벗어나고자, 그걸 극복하고자 교육학 논술 문제를 냈는데 아직도 미생처럼 객관식을 무슨 그 성경에 그 정전이라고 그러죠. 정전을 신봉하듯이 성경을 신봉하듯이 막 아직도 답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육학 선생님들이 교육학 논술 강의하면서 선별해 줬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 부분이 1, 2월 달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5개년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만 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열심히 탐독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미 어떻게 된다? 흐트러진 약속을 어떻게 된다? 즉 무용지물인 약속을 변화된 것도 모르고 뭐 한 거야?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야. 미생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미련한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황 변화가 교육학 논술은 다른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식의 출제 경향을 갖다가 배우거나 아니면 객관식에 있는 보기애들로 수많은 지식들이 형성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 더 많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못 배우니까 내가 불안하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양적인 공부는 이제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야? 별이 당기기라고 내가 설명했던 말씀드려요. 별이를 당겨야 되거든. 이 별이가 뭐야? 이게 사실상은 그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물코들 있잖아요. 많은 그물코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물코에서 별이 줄이 있고 이게 별이야. 별이는 한 군데만 당기면 돼. 그러면 그 밑에 가령 여기 있는 개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뭐예요? 별이 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을 하나를 당기면은 나머지가 끌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공부라는 거는 뭐예요? 공부라는 거는 less is more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 이 바뀔 때 2014년도 9월에 문과, 이과, 인문, 그다음에 이과 이 파트의 통합교육안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그때 나온 거거든. 그리고 그 전에는 이미 교육학 논술로 간 거예요. 교육학 논술이 변화된 거라고.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 흐름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을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고 출제위원들은 10번이나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아직까지도 객관식이라는 것이 뭔가 그럴듯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객관식에서 안 나온 게 어디 있어. 다 나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 마케팅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학 강사나 학원들에서 수많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심할 것 같고 그래서 불안 마케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절대 당하면 안 된다고. 당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래 시험 공부할 때 요 일정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 일정을 잘 보시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은 5, 6월인데 요 6월이야, 지금 여기.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 우리가 1, 2, 3, 4, 5월, 2020, 또 2021년이다. 그러면 그 상반기가 딱 지나서 이제 정점, 가운데 과도적 시기예요. 물론 5, 6월 과정에 우리는 들어갔지만 그래서 7, 8, 9, 10, 11월. 아마 올해 시험은 당기지는 못할 거야. 아마 12월로 넘어갈 가능 공산이 있거든. 아직 우리가 시험의 일정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작년에 보면 11월 거의 끝 마무리, 마지막 주 아니면 셋째 주에 시험 보거든요, 보통. 그런데 예전에 12월 달에 시험 봤단 말이에요. 3, 4년, 4, 5년 전에는 12월 7일 뭐 이런 때 첫 주, 두 번째 주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뒤로 밀리면서 아마 임용시험도 12월로 갈 공산이 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게 이제 딱 6월부터 포함하면은 지금 몇 개월이야? 딱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여기 시기를 잘 보시면 이론하고 문제를 통합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1, 2, 3, 4월은 어떻게든 이론을 좀 더 정립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스스로 제가 이론을 요약하라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한테 내 노트까지 줬어. 거기다 요약하라고. 요약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플랫폼으로 막 나갔어요. 이론하고 문제랑 같이 결부된 쪽으로. 왜냐하면 1년에 이론을 어느 정도 학원 다니면서 정리했으면은 플랫폼으로 이제 이론하고 문제를 거의 대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5, 6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좀 많아진다고. 이때는 실제 모의 문제를 풀어서 모의 문제 안에서 심층적인 요약이 되어야 된다고. 요약이 앞에 있는 요약도 점검하면서 거기에 빠진 게 있는지 상황적인 거, 즉 제시문에 있는 상황적인 거를 잘. 그래서 이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하고 이론하고 같이 연계하는 게 5, 6월까지예요. 이때가.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적인 거여야 돼. 네?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우리가 상황학습처럼 말이죠.
우리가 실제적인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럴듯한 동형 검사로 돼야 된다고. 근데 이때 기출문제 객관식 보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적응을 한 템포 늦게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6월에 막 더워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이론 보는 거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문제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6월까지 모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응용에 대한 거. 응용. 거기 키워드가 요약되고 어떻게 응용의 서술어가 나오는지 그 구조라든가 서술어를 정확히 피드백 받아야 돼요. 이게 늦어도 7, 8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근데 알다시피 제가 그랬죠. 7, 8월부터는 전공 비중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나중에는 90, 11월 이 3개월은 말이죠. 전공 집중 기간이야. 이때 교육학을 난 자세히 모의고사 하면서 하려 이게 안 통하단 말이에요. 이미 7, 8월에 늦어도 문제로 어느 정도 돌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문제의 스타일, 즉 어떤 이 일반적인 구조 이런 것을 완전히 기계적으로 즉 자동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화. 서론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서론이 탁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7, 8월에는 97월에는 뭐 한다고 개요만 짜고 느긋하게 이렇게 딱 해설을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에 다 투입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가 전공이 90%면 교육학은 10%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3개월 동안은. 그럼 언제까지? 요때까지 집중해 줘야 되거든. 2.5, 즉 25% 정도를 교육학에 집중해 주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아니면 20%. 여기선 25% 했으면 여기선 20%, 15% 이렇게 줄여나가야 돼요. 교육학은. 아시겠죠? 이 초창기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제대로 집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 7, 8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에 만약에 자기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건 90시로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90시로에는 어떤 강의든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아니면 자기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자기 혼자 정리한 사람은 7, 8월이나 이전에 이미 자기 걸 피드백 받은 사람이야. 자기 문제점, 띄어쓰기부터 해서 구조적인 거, 논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올 달에 언제 3, 4월 달에 기출 문제를 보는데 객관식 보고 그다음에 언제 할 거냐 이거지. 안 돼요. 교육하기 재밌다? 그건 재밌는 건 여기까지 재밌는 거야. 뒤에는 나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면 점점 교육하기 재밌어가지고 비중이 교육하기 30%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2, 3년 더 공부해야 돼. 철저하게 6월에 일단 과도기예요. 정점에 요때 일단 다 어떻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응용에 대한 걸 어느 정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7, 8월 들어가면 문제풀이로만 들어가야 돼요. 명장면 지금 5, 6월 달에 사실상 조금씩 보고 있거든. 아니면 명장면에 있는 문제를 잘라가지고 프린터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7, 8월 들어가면 또 명장면 또 보거든. 한번 전체를 쫙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문제풀이라고 우리가 한단 말이야. 문제학습. 이게 완전한 세트 문제지. 이렇게 돼요. 지금 파트별로 아직 나가고 있어요. 5, 6월 달에. 거나 세트 문제로 나가야 돼요. 완전히. 이때는 선생님 모의고사 또는 틈틈이 이론을 다시 요약해줘요. 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 행동주의 원리에서 연습, 즉 반복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운동이든 어떤 공부든 말이죠.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반복하는 거야? 아니죠. 계열화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또는 넓이를 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 해당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도 이 PR을 갖다 구분하지 못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PR을 분별을 하는 게 4월까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5, 6월 달에 PR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료에 휩쓸리는 거야. 야, 이 강사는 요거 주는데 요런 자료도 있네. 요런 이론도 있네. 듣도 보도 못해서 공부연 수업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미 선택과 집중이 끝났어요. 끝나서 뭘 해야 돼? 별이 당겨야 돼. 별이 당기려면 어떻게 된다? 자, 뭐 하는 거야? 영역별 출제를 제가 1, 2월 달 설명에 1, 2월 달 과정 들어가기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잘 보면서 그 파트를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비중이. 그래서 행정, 교육과정 평가, 교육심리 교수학습, 이게 메인 5 독수리 오형제처럼 오형제야. 그리고 나머지 세 파트는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근데 아직도 교육사에 빠지고 앉았고 별 그냥 시덥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시덥지 않다는 게 뭐냐면 학문으로 보면 시덥지 않지. 그렇잖아. 시험에서는 다르잖아요. 시험에서는 다르거든. 시험은 내가 고득점 받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학문하는 사람처럼 공부하면 안 되지. 그래서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두들려야 돼, 지금은. 선택한 걸, 그 이론을 조금 더 단검질하고 두들기고 해야 돼. 두드림이 있어야 돼, 두드림이. 지금 그래서 이론을 계속 써봐야 돼. 반복적으로. 어떤 이론은 이 교육과정 설계다, 아니면 교육과정 유형이다, 선정, 조직원리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 두드리고, 평가도 유형 두드리고, 그 다음에 모형 두드리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계속 변화시켜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아주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좀 미묘하게 변화된 문제들. 그래서 이걸 계속 단검질해야 돼. 그래서 그 이론의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이 된다고. 이걸 그래서 날카롭게 나중에는 찔러야 된다고. 벼려야 된다고. 지금 계속 두들겨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방만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상은 이걸 뭐라 그래? 드릴 학습이라고. 드릴 학습. 드릴 학습. 뭐야? 이것저것 파. 근데 대충 파. 대충 파면 어떻게 돼? 밑에 있는 보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도 공부했고 올해도 공부한 사람인데 문제를 내주면 못 푼다. 왜 그런 거야? 그걸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심층적이란 건 뭐야? 그 이론에 어떤 학문적인 걸 알라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연계했을 때 응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시험 봤는데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못 써요. 근데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걸 건드려줘야 되거든. 건드려야 될 게 뭐야? 실제적인 문제. 시나리오 있는 대화체 이런 것들을 해서 암시된 거를 찾는 게 이게 보물이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론을 갖다가 그 형태, 문장 형태로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변환이 안 되니까, 변환이 안 돼요. 오스베리의 것처럼 구속성, 임의로 관계 맺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게 이제 마디 학습이야. 이걸 마디 만드는 거예요. 그 영역마다 이론마다 굵직한 놈들, 중간 퍼스트맨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중심 인물처럼 퍼스트 지식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대나무 보면 알겠죠?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유연성, 탄력성. 이거 왜냐면 마디 때문에 그렇거든. 마디를 만들어야 돼. 마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완충 효과가 있거든. 엄청난 거목들은 바람이 쓰러져요. 부러지고. 그렇지만 대나무는 안 그렇거든. 이게. 그래서 마디라는 건 일종의 휴식이기도 해.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휴식이에요. 휴식이지만 우리 지식에서는 뭐야? 이게 긴 몸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마다 퍼스트 이론이 있어요. 중심, 포인트 이론이 있다고. 그걸 갖다 연결해줘야 돼. 나중에 관련 맺기도 막 해줘야 돼요. 이것을 관련 맺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마디를 만든 다음에 마디끼리 연결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항상 5, 6월 달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심리학 이론이 나온다. 또는 어떤 교사학습 모형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론들끼리의 어떤 변별, 이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된다고. 그게 어려울지언정, 그걸 해결해내면은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마디가 없으면은 못 올라가요. 마디 만들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마다 딱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그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거든. 그래야지 다른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디 안 만들고 계속 그냥 넓고 얕게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학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굵은 글씨. 자, 포섭자는 이미 끝났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10개 문제만 봐도 방향성이 보여야 돼. 객관식은 조금 과잉된 거예요. 그쪽은 그 지엽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함정이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계적인 측면, 해당 이론과 타형의 이론 관련성을 좀 터득해야 돼요. 골격이 있다, 골간.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 교집합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념들이.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실제 적용을 하라고. 제가 이게 작년 12월 말인가? 설명회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기거든, 이 시기. 일단 중요성에 대한 건 이미 1, 2, 3, 4월에 파악했고 5, 6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실제적인 학습이 돼야 돼. 우리가 구성주 학습에서 상학습이라든가 정황적인 측면, 정착, 수업처럼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론을 배운 즉시 논술 전개해봐라. 이거야. 스터디를 하더라도 이제는 뭐냐면 이론 요약한 거를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문제를 한번 써보자. 기출문제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고 지나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는, 과거 기출문제는 내가 다 써봐야 돼. 객관식 문제 푸는데 10개 기출문제는 풀어봐, 안 풀어봐? 자기 스스로 60분 동안 한 번씩 풀어봐야 되거든? 안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 10개 있잖아요. 그걸 풀어보세요. 딱 풀어봐야 이제 그때그때 시험 경향에 자기가 능소능대, 자기가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 이론을 배우면 바로 즉시 이 논술 전개라는 걸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술적 사고. 자, 이게 출제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이 이론을 통해 던질 수 있을까?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질문을 가지고 이론 학습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이론이 있구나. 그게 뭐 남의 얘기처럼 뭐뭐라고 하더라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대충 알듯이 넘어가면 됐나 안 됐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항상 출제위원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 생각하고 이론을 학습해야 되고 또 실제 문제를 많이 다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스터디든 뭐 저한테 오든 개별 첨삭 평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뭐가 낫는지, 어느 부분이 좀 뭔가 미흡한지,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판별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개선할 점을 명확히, 그래서 하루에 몇 프로, 뭐 1, 2%씩 항상 상승시켜야 돼. 자기가 상승하는 거는 자기 반성 없으면 전진이 안 돼요. 반성. 사람들은 뭐 사제 반성하면 무슨 자기가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 그런 반성이 있을 때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 교육학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론을 지금 선택된 것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더 가져오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거 곁눈질 한다고.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1, 2월, 3, 4월 달 제대로 분석해서 키포인트, 우리가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 플랫폼. 그래서 그 이론별로 그 이론에서 나왔어. 제가 지금 계속 교육학론서를 EBS에서도 2014, 15, 16 강의했지만 항상 키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키포인트. 그 별이를 당겨. 그 별이라고 그래, 별이요. 별이란데 그 별이를, 핵심적인 것을 딱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얕게 가면서 삽질을 옆에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교육학이론은 철저하게 실용 가능성, 즉 학교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어야 돼요. 지금도 각광받고 쓸 수 있는 그런 이론이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학이론을 누구든지 다 사범되든 비사범되든 배우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근데 어디서 구석진 거, 진짜 남들 잘 모르는 거 어디서 가져왔어. 신기하지. 그렇잖아. 신기한데 그게 시험에는 유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좀 더 응용하고 심화되게 또는 그를 폭넓게 다른 영역과 관련시켜서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관련성과 심층성이 창의성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고차원적 사고력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 수업이, 우리가 교육학 학습이 사고력 쪽을 기르는 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이 일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라는 흐름, 우리한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뭐 1000년을 배울 것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고.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있는 레세이즈모, 지금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시험 문제는 더 적은 거 안에서 내거든.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더 많은 거 안에서는 물론 내가 빠져나가는 한두 개 이론을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못 써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공산이 적어요. 그거는 진짜 로또 맞으려고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해.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이건 도로함이 탑을해요. 그러니까 레시스 이게 2015 개념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거든. 근데 그걸 아직도 눈치 못 채고 그냥 엉뚱한 데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옥하면 면도날 같은 거야. 아주 작은 형이야. 그것이 아주 날카롭게 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당금질해서 별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래서 앞에 이 일정을 잘 여러분 시간 계산하세요. 지금 6월 이제 두 번째 주, 지금 이 시점이 6월 두 번째 주예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장마철 와. 장마처럼 어때? 비 오고 기분 꿀꿀하고 그래서 자기 심리적인, 즉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기분도 꿀꿀하고 덥고 그래서 뭔가 시원한 청량감 있는 맥주도 마시고 싶고 별 유혹이 많이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5월 달에서 여기 한 2달은 거의 공부 안 하고 넘어간 시기예요. 방황하지.
뉴스나 보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6월 달에도 계속 그래. 이때 이제 휴가철 벌어지죠. 직장 다니는 친구들 뭐 하는 친구들 보면 이거를 갖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로 이제 전환돼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아는 시기여야 된다고. 철저하게. 아시겠죠? 플랫폼은 이게 1대1이었거든. 똑같았어요. 이론하고 문제를 바로 이론 받으면 문제. 간단하게 잘린 거. 그런데 이제는 심화되게 전체 구조를 넘나들어야 돼. 넘나들면서 이제 탐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지금 했어요. 문제, 숫자로 보면은 5- 아마 6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5-5, 저번에 5월 모의고사도 있었고, 이게 5-6이에요. 5-4까지는 잘린 문제를 좀 했었고, 이게 진짜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예요. 5월 한 번, 6월 한 번.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모의 문제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더 정확히 판별해야 돼. 그전에는 부분 봤던 거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그랬어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잘 하는데 10개 문제의 경향성을 잘 보란 얘기예요. 이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거는 내가 안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 안목을 나한테 준다면 그 사람이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중요한 건 10개면 충분해요. 이미 다 나왔어. 경향성이.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거의 100% 수업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적다고 해서 불안하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자료까지가 이론 고른 자료인데 그런 자료가 제일 적합해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은 제가 개정을 안 했거든. 지금. 네, 맞으니까 개정을 안 하는 거야. 맞으니까. 틀린 사람은 매년 개정해요. 아시겠죠? 틀린 사람은 매년 개정하지. 저는 3년마다 원래 개정하거든. 플랫폼도 이제 뭐 모르죠. 올해 이제 끝나면은 또 개정할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 그냥 써. 그냥 쓰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7, 8월 달 들어가기 전에 6월 달까지는 이론 요약한 걸 다시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명장면에 이런 세트 문제를 보면서 그 이론들의 거기에 해설을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 하나하나 다시 머릿속에 넣는 기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지금 머릿속에 넣는 게 제일 재밌고 유의미해. 우리 공부란 것만 유의미해야 돼.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 시험 문제 나올 것처럼 만들었는데, 재밌어. 이걸 했는데 내가 틀린 거, 맞는 거, 이 정오에 대한 판단만 줘도 사실상 굉장히 동기가 유발되거든. 그런 점을 지금 경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냥 헤매고 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엔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한 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하반기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본인이 했던 거를 꾸준히 있게 깊이 있게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관련성을 보면서 보라는 거야. 다른 교육학 책의 관련성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 우리가 보는 자료, 보던 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골관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거기 이제 해설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쓴 글에 이제 프린트가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이게 적중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론을 또 골라서 문제 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을 바로 뒤에 5분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시죠.